안녕하십니까, 김예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시험에 꼭 나오지 중요한 것도 있고 어려워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데 쉽게 설명하 넘어가는데 어느 그 TV에 나오는 어느 강사가 이 단원을 이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를 하는데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아주 웃기게 강의를 하면 넘어가길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강의를 하나 알고서 강의를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모르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건 정확히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방송, 저도 그냥 TV를 뭡니까? 유선 방송이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케이블. 그걸 듣다가 회계를 저렇게도 강의하는구나. 나 깜짝 놀랐어요. 예. 모르면은 다른 책을 보고 의심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를 그냥 얼른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는 실기 시험에서도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적당히 해버리면요, 시험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틀린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결산을 못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틀리게 결산을 해버린다면 기업은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는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죠. 바로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은 회계의 질적 특성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손익의 이연이 있습니다. 손익의 이연. 두 개가 나눠져요. 두 번째는 손익의 예상이 있습니다. 이연은 뭐냐면은, 이연은 딴 말로 말하면은 경과계정이라고 합니다. 경과계정. 저절로 시간이 되면은 뭐가 된다? 수익이 비용이 되고, 자산이 뭐가 된다? 죄송합니다. 수익이 아니죠. 자산이 비용이 되고, 그 다음에 부채가 수익이 되는, 그래서 경과계정이라 이렇게 합니다. 저절로 시간이 되면. 이연, 영어로 defer. 예상이라는 말은 이제 일본 책에서 나오는 예상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원서를 읽어보니까, 원본을 미국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어커드 이제 어크럴 이걸 뭐냐면은 예상을 이제 이걸 발생이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저는 예상이 훨씬 더 좋다고 표현을 좋은데, 뜻으로 보면 예상이 더 맞고요. 표현력으로 보면 발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시점을 중심으로 볼 때는 예상이 맞고요. 또 결과 나타난 것은 발생이거든요. 보십시오, 한번. 제가 만든 특허는 아니지만은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설명법을 하나 보십시오. 자, 이 자산입니다. 이 대변에는 부채가 있어요. 요거 자산입니다. 자, 자산이고 이건 부채예요. 자, 자산이 뭐가 된다? 차변이니까 비용이 나오겠죠. 대변은 뭐가 있겠어요? 수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모든 걸 보면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과 수익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뭐가 되는 거냐? 자산이 비용이 되는 걸 이연이라고 그럽니다. 부채가 수익이 되는 것도 이연입니다. 시간만 되면 저절로 된다 그래서 이연이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뭘 하냐? 시간이 되니까, 비용이 되니까 여기다가 자산의 이연 안 하고 자산에서 비용으로 이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 이자 떼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부채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익의 이연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연이란 말은 뭐예요? 저절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자산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수익이 돼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예상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부채가 비용이 돼요. 이것도 예상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되면은 뭐예요? 비용이 되죠. 그래서 비용의 예상이라고 그러고, 자산이 수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되면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익의 예상이다. 그래서 이 발생이다 그랬는데 이 발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거 예상을 발생이라고도 합니다. 발생이라는 개념은 뭐냐? 자산이 수익이 돼버리면 발생이죠. 안 되면 예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채가 비용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돼버린 상태. 그 전까지는 예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상이 더 표현이 맞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비용의 이연 이거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험료가 있죠? 보험료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험료를 이제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죠. 자동차 보험 생각해 보십시오. 내는데 7월 1일 날 보험을 들었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를 8월 1일 날부터 이제 자동차 보험 들어갑니다. 근데 하여튼 7월 1일 날 들었어요. 그러면 처음 줄 때는 1년이 안 됐으면 이 보험료를 미리 줬기 때문에 선급 보험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급 보험료예요. 그런데 이제 12월 30일 날 반이 됐잖아요. 50% 딱 지났어요. 그럼 결산한 시점에서는 뭐가 된다? 이 보험 이것은 50%만큼은 비용으로 보험료로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50% 남은 것은 뭐이다? 뭘로 된다? 선급보험료로 그대로 남아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12만원 보험료가 나갔다. 그런데 12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 12월 30일 날 6개월치만 경과됐다. 그러면 6만원은 보험료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6만원은 아직까지 선급보험료로 남아지고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연이에요. 수익. 여러분들 요 수익에 보면 책을 잠깐 보십시오. 무슨 뭘로 줄까? 임대료를 할까요? 그렇죠. 먼저 임대료를 받았어요. 자, 우리 임대료를 했어요. 사무실 월세를 줬어요. 근데 1년치 월세를 12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선수 임대료라 그럽니다. 그러면 12만 원 받았는데 한 달에 이제 10,000원씩 받았다는 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연말에 가서 6개월치 받았으면 6만 원이 남아지죠. 그러면 6만 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임대료, 바로 임대료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임대료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6만 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6만 원은 아직 부채로 남아지는 겁니다. 언제 또 나간다면 줘야죠. 그래서 이걸 선수 임대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시간이 되면은 저절로 뭐가 되나요? 자산이 비용이 되고 부채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수익의 이연은 자, 뭐예요? 선수가 있죠? 그래서 선수자 여기 이걸 넣고 여기 수익이 있죠? 그래서 선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가 되나요? 비용이 있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선급이 들어있죠? 그래서 선급 비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질문. 선급 비용은 이나 선수 수익은 선급 비용은 비용이다 아니다? 비용자 들어있기 때문에 비용이다?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이다. 예,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동그라미 쳤다가 아웃. 자, 이거 부채죠. 선수는 부채인데 선수 수익 아까처럼 선수 수익은 수익이다? 아니다. X 뭐이다? 부채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여러분 쉬운 것도 여러분께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채가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용 예상이라 그랬는데 요거 비용이 이제 뭘 뜰 수가 있냐면은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책을 보시면은 뭘 들었나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책에서는 이제 이자를 했는데 저는 급여로 하고 싶어요. 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미지급 급여예요. 자, 월급을 종업원들한테 주지 않았으면 미지급 급여. 주면은 뭐예요? 주면은 급여가 되는 거죠. 자, 주면은 발생이 되고 안 주면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면은 발생, 안 주면 예상이기 때문에 이 예상의 표현이 더 좋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것일까요? 자, 지급하면 급여. 그래서 이걸 비용의 예상인데 요 앞에 미지급이란 말 들었죠? 이 개정 과목은 미지급, 여기 미지급자 써놓고 비용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건 비용이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건 미지급 비용이 아니에요. 부채예요, 부채. 이건 비용이 아니라 이게 미지급 비용은. 자, 그 다음 여기 보시죠. 또 하나는 이제 네 번째. 책에 보시면은 미수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수수료를 내가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미수 수수료가 돼요. 받으면 어떻게 된다? 받으면 수수료 수익이 돼요. 자, 수수료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니까 예상이죠. 자, 받게 되면 발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수료 수익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미수자가 있죠?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 그런 겁니다. 미수 수익. 미수는 여기 있는 걸 하고 수익은 여기 있는 걸 해서 수익의 예상이라서 미수 수익 계정. 자,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요 그림을 고안한 사람이 저 김유희 교수입니다. 자, 김유희 박사가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이 그림을 밤에 잠 안 자고 어느 날 불현듯 잠자다가 깨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205쪽에 보시면은 밑에 있는 그림 있죠? 밑에 두 번째 손익의 예상과 흐름. 이것이 남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림입니다. 혹시 딴 책을 보면 전부 이런 그림만 써놨어요. 예, 이거 이해가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그림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건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회계 원리 교과서에다가 또 상업부기 교과서 때부터 쭉 써왔던 그림입니다. 이걸 누가 뭐 내 책보다 더 나보다 먼저 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데려오세요. 저작권 침해로 권 좀 내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는 이 그림을 그때가 몇 년인가요? 5차 교육과정. 한 20년 넘죠. 그때 제가 이 그림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보다 책을 먼저 쓴 것에 있으면 저작권이라. 교과서는 저작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에 걸립니다. 이 그림 100개 써도 좋은데 책을 쓸 때는, 책에다 넣을 때는 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다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께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1번, 20번 소모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소모품. 요 소모품은요, 이제 계산 문제 다르지만, 소모품은 자산으로 보면은요, 자산으로 보면은 요건 자산이잖아요, 소모품. 이 자산으로 보면은 소모품 계정으로 쓰고요. 이제 비용으로 보면은 뭘로 쓰냐면은 소모품 B로 씁니다. 여러분들, 요 소모품 B로 쓸 때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소모품을 갖다가 소모품 자산 계정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없어요. 이렇게 다 실무에 쓰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건 누가 이렇게 쓰느냐면 교수들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출제하려고 쓰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 구차는 거 왜 합니까? 실무에서는 간편주의죠. 그죠? 뭐 이거 좀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죠? 자산주의는 참 뭐 이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토론했어요. 대기업이 있다 그래. 그럼 대기업 하나만 그렇게 해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99.9%는 전부 소모품 B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실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교수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책만 보고요, 책만. 예, 실무를 하는 분들은, 세무회계 하시는 분들은 실무를 좀 하세요. 그런데 세무회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재무회계만 가지고 절대 원가회계나 재무회계만 가지고 막 원가회계도 잘 모르는 사람 더 많고요. 재무회계 하라 가지고 뭐 평생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하고 그거만 강의하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 깊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책도 그쪽만 쓰고 딴 거 잘 모르더라고요. 서로 간에 연계성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여러분 소모품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여기서 이제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그림은 책에 있는 거니까 설명 잘 보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아셨죠?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책 좀 보시면서. 요것은 이제 우리가 소모품을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소모품 이렇게 나오고, 현금 구입했으면 현금. 요거는 이제 어떻게 냐, 이건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대변에 현금. 그러면 이건 그냥 끝나버렸는데요. 요거 이제 문제예요. 자산을 쓰고 남았다. 그러면 남은 거예요. 이제 결산 시 남았어요. 남았어. 그러면 남는 것만큼,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10만 원어치 샀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근데 5만 원만 남았어요. 그럼 반이 남았어요. 그러면 소모품 쓴 것만 5만 원 쓴 거 없애주고, 여기다가 소모품비 5만 원, 5만 원 쓴 거. 나머지는 이제 차변 자산으로 소모품으로 계정으로 그대로 남아지는 겁니다. 요거 특징입니다. 예. 쓴 것만 이렇게 나머진다. 요게 지금 그 두 번째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유형자산 결산 정리 보시고, 이제 다음은 이제 무형자산의 결산 정리를 보겠습니다. 예, 무형자산 하면 이제 여러분들 그 형태가 없는 거라고 배우셨죠? 내가 그 무형자산도 강의를 했습니다. 무형자산에서는 결산 시에는 그 있어요. 무형자산 하면은 뭐 산업재산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몇 번이냐면 22번입니다. 예, 무형자산에서 산업재산권이 있어요. 산업재산권. 그러면 산업재산권을 이렇게 대변으로 냅니다. 없애주고요. 그 해당되는 것만큼 상각을 시켜요. 예를 들면 정액법으로, 대부분 이제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액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일법을 잘 안 써요. 정일법 계산을 내용연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정액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산업재산권이 이제 뭐 어떤 거 있어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뭐 의장권, 디자인권, 의장권이 디자인권입니다. 상표권 이런 것을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해당되는 1년치 금액만큼을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자, 이제 손익계정을 마감합니다. 24번. 손익계정 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번. 자, 손익계정의 마감. 이건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온 게요, 소모품하고 손익계, 이거 두 개는 중요하죠. 이건 잘 안 나오지만 이제 어떻게 마감시켰느냐. 손익계정의 이제 결산분계를 보겠습니다. 결산분계, 책에 거기 결산분계에 있어요. 중요해요. 자, 비용계정을 이제, 첫째, 비용계정. 자, 비용계정을 대체하는데, 어디다 대체한다? 손익계정에 대체하는 겁니다. 자, 비용계정을 손익계정에 대체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어떻게 돼요? 비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차변에 있죠.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뭐 비용이 하도 많으니까 여러분한테 재비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비용계정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뭐 100개, 20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전체 합쳐가지고 재비용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 금액 쓸까요? 그때 비용을 했더니 비용이 50만 원 이렇게 됐다고 쳐요. 5천만 원 이렇게 하면 너무 또 계산이 숫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급여, 뭐 광고 선전비 막 이렇게 쫙 여비교통비 나갔다고 칩니다. 이걸 전부 어디다 대체하냐? 손익계정에 50만 원을 대체해요. 두 번째, 이제 수익계정을 대체한다. 어디에 대체한다? 손익계정에 대체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수익은요, 원래가 저 수익계정은 대변이잖아요. 그럼 없애주려면은 차변으로 가요. 그러면 지금 결산이니까 이제 대체한다 그러잖아요. 대체라는 건, 대체는 뭐예요?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미안합니다. 차변에 있으면
대변으로, 대변에 있으면 차변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자리를 바꾸는 걸 대체라 합니다. 반장이 없으면 부반장으로, 또 쌀이 없으면 보리로, 그걸 대체식품이라 그러죠. 쇠고기 없으면 돼지고기로, 돼지고기 없으면 닭고기로.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갔다 와보니까 거기는 돼지고기가 없더라고요. 왜 돼지고기가 없었는지 나 그 이해를 안 가요. 아프리카 모잠비크 공화국에 갔는데 한 2달 정도 거기서 있었습니다. 거기 학교 그 전문 대학에 가서 그 선생님들한테, 그 교수님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그 학문을 전해주고 왔어요. 우리나라 회계학을 강의하고 왔는데,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이 그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돼지고기가 안 기를까? 그리고 돼지 우리를 못 봤어요. 제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도 큰 3번째 도시에서 한 달 이상 있었고요. 또 8번째 도시에 가서 또 제가 주도, 지금 우리가 도청소재인데 거기 그 전문대학에서 거기 있으면서 민가도 많이 갖고 돼지 우리가 없더라고요. 왜 돼지고기를 안 먹나? 무슬림이라서 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슬림이 아니에요. 가톨릭도 있고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도 있고요. 불교는 못 봤습니다. 자, 저 옆으로 나가서 미안합니다. 재비용. 자, 아니 제 수익이네. 미안. 어휴. 자, 그러면 재비용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수익을 다 합치면 제 수익이에요. 수익은 얼마? 70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70만 원 차변으로. 요건 손익계정에서 70만 원. 요걸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요? 요 같은 손익을 해봐요. 자, 이걸 차이가 나죠? 얼마 차이가 납니까? 2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 요 세 번째가 대체가 뭐예요? 요 차액, 자, 이것을 이제 손익의 자본계정 대체입니다. 요렇게. 자본계정을 대체해요, 손익을. 그러면 차변에 요렇게 여기가 이제 이만큼 대차평균 원리가 되겠죠. 요거 봐요. 여기는 손익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손익이 딱 맞아 들어가요. 대변. 그럼 요 대변은 뭘 할까요? 여기다가 자본을 쓰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는 자본계정에 대체하면 안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체한다. 주식회사는. 개인회사는 자본금에 대체하고 주식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쉽게 말하면 뭐야? 당기순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이렇게 대체한다. 20만 원. 자,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이 결산을 좀 제가 보통 한 단원을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결산은 조금 시간이 걸려서 2토막으로 쪼갰어요. 한 토막이 너무 길어서 하면은 또 이 인강을 해보니까 제가 인강을 들어봤더니 30분이 넘어가면 근질근질해 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수업하고도 달라서 50분씩으로 생각했는데 한번 끊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좀 쉬었다가 또 우리가 계산 문제,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